네, 반갑습니다. 입지의 비밀입니다. 새해도 벌써 열흘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올해 계획하신 일들 모두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대구 종상향과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슈에 대해 살펴봤었습니다. 대구 일중 주거 지역 종상향과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대한 내용은 상단에 영상을 클릭하셔서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2022년 1월에 청약 진행 중인 단지들과 청약 예정인 단지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단지는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입니다. 달서 롯데는 롯데백화점에 견본주택을 마련하는 독특한 방식을 선보이며 이목을 끌었죠.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는 지하 5층, 지상 48층 초고층으로 설계가 되었고 3개동의 아파트와 1개동의 아파텔로 구성되었습니다. 분양 시기와 입주 시기가 3년 이상 벌어지기 때문에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한 장점이 있겠네요. 위치는 볼리 내거리인데 요즘 볼리 내거리에 들어오는 주복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입지 대비 분양가가 비싸다는 점입니다. 고급스럽게 지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요즘같이 대출과 세금 규제가 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와 분양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더욱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심지어 같은 볼리 내거리에 분양한 빌리불 아디체는 계약금 20%의 중도금 대출마저 잔압으로 안내한 상황이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요층은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고 자금력이 되는 다주택자들을 위한 선착순을 빠르게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깜깜이 분양이죠. 이미 아파트를 고급화 전략으로 가지고 간 상황에서 일반 청약으로 어중간한 분양 성적을 내며 시간을 보내기보단 빠르게 선착순으로 진행해서 분양을 채워나가는 방식입니다. 달서 롯데도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청약 결과 미달이 나왔고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호수 배치는 V자 배치로 대부분 조망이 잘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103동 남동 쪽의 경우에는 옆 단지인 빌리브 클라스의 조망이 걸리기 때문에 선착순 지정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입별 평면은 전체적으로 잘 나온 것 같으니 생략하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도를 통해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볼리 내거리 주변으로 분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전에서 시작된 분양 불꽃이 볼리 내거리까지 뻗어가는 형국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죽전 내거리가 핫한 건 알겠는데 볼리 내거리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거야? 라고 말이죠. 우선 지적 편집도를 보면 죽전 내거리부터 볼리 내거리까지 중심 상업지구로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대구의 중심 상업지역을 유심히 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중심 상업지역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동성로가 있는 시내 주변, 동대구부터 범어 내거리 라인, 그리고 죽전 내거리에서 볼리 내거리까지 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일반 상업지구도 좋은 땅이지만 기본적으로 중심 상업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이 최고 수준이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주변으로 주상복합이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땅들을 천천히 개발하면 되는데 왜 동시에 하느냐? 바로 대구시에서 중심 상업지역의 공동주택 건설 시 용적률을 제한한다는 데드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얘기가 길어지니 나중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볼리 네거리 또한 중심 상업 지역에 들어가 있고 부지 매입비 또한 비싸기 때문에 자연스레 분양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죽전 네거리가 대구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 달구벌 대로에 인접해 있고 업무 시설이 모여 있는 반면 볼리 네거리 쪽은 학교가 많고 학상공원 등 기본 생활 인프라가 좋은 편입니다. 학군 자체도 수성구 다음 달서구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대건고, 효성여고 이런 곳들은 비수성구 중에서 손꼽히는 곳이죠. 지하철은 이용하기 불편하지만 남대구 IC로 타 지역이나 신천대로를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양가이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니 어쩌니 해도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선착순 동호수 지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01동 고층부터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살펴볼 곳은 영대병원역 골드클래스 센트럴입니다. 영대병원 골클은 지하 4층, 지상 47층 초고층으로 아파트 660세대, 아파텔 171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우선 단지 배치 구성이 잘 되었다고 느껴집니다. 단지들이 대각선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는 널찍한 느낌을 줍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남쪽으로 골드 클래스 2차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의 시원한 뷰는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럼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대병원역 골클은 1호선 영대병원역 남쪽으로 위치하는 단지입니다. 이 정도면 초역세권으로 볼 수 있는 곳이죠. 먼저 장점부터 보면 가장 큰 호재인 미군 부대 부지 반환입니다. 얼마 전 캠프워커 땅을 반환받고 이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1년 전 바로 옆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이 분양할 때는 미군 부대가 악재로 평가되었는데 이제는 호재로 볼 수 있겠네요. 물론 편의시설이 조성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 심리도 부동산 시장에서 충분히 작용되는 재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건너편으로 대구 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미군 부대 편의시설과 대구 도서관,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영대병원과 남부경찰서, 지하철 1호선 등 인프라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영대병원역과 현충로역 사이로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이므로 먼저 분양한 단지들은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반면에 단점으로는 주변으로 보낼 수 있는 학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측으로 골드클래스 2차가 예정되어 있어 남쪽 조망이 막힐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입지이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나 직장 동선에 맞는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로 보여집니다. 이곳에 꼭 살고 싶다는 분들은 청약을 넣어 보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선착순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층에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으니까요. 동은 모두 괜찮아 보이며 최대한 고층으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1월에 청약 예정인 단지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입니다. 이것도 앞서 살펴본 볼리 네거리 지역이고요. 이것도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부지가 꽤 되고요. 전세대 끝 대단지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죽본 라인에 푸르지오가 없었는데 큼직하게 들어오네요. 다른 단지들을 보더라도 중심 상업지역에 큰 부지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0평대 단일 세대라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단지이기 때문에 커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랜드도 괜찮고 주변에 학교들도 많기 때문에 분양가만 괜찮으면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집 공고가 뜨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에 분양 예정인 시지 라운 프라이빗입니다. 이곳은 시지 4월에 후분양 단지입니다. 4월 초가 바로 옆에 있고 이마트와 2호선 4월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에서 핫한 지역인 중산지도 산책 삼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지 쪽도 학군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선호되는 지역입니다. 반면에 신규 분양이 거의 없어 가격이 터무니없지 않는 이상 무난히 완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세 모집 공고가 뜨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022년 1월 대구 부동산 청약 단지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각 단지들의 장단점들이 있으니 청약 도전하시는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요. 요즘 대구 청약 시장은 성곰후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저층이든 고층이든 무조건 계약할 거야. 이런 곳은 청약 넣으시고요. 아닌 곳은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하는 전략을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